안녕하세요. 노동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 빠르게 사라지게 된다. 이제 그 일자리 만들기라고 뭐라 그러는데, 있는 일자리는 없애지 말아라. 이제 뭐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며칠 전에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이게 이제 그 주휴 시간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보면은 원래 이제 이런 그 법률이나 숫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한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년, 그러니까 2019년이죠.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달간 일할 시간을 곱하면 노동자가 받아가야 할 월급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 가장 노동자가 기본으로 받아야 할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최소한의 금액. 이제 그런데 이거 한 달간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제 계산 방법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주휴수당 아마 잘 이제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3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그 직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65년인데.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환갑이 한참 지난 이제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주일 5일을 꼬박 근무하면 거기에 이제 일요일 하루를 더해서 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 동안 이제 일을 하면 그걸 실제로는 6일 일한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이제 쳐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현재 이 방식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한 달에 209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씩 6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다시 4.35를 곱한 것입니다. 원래는 5일 일한 건데 하루를 더해가지고 6일 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4.35를 더 곱하느냐? 한 달에 이제 4주가인 달이 있고 5주인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4.35주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평균 동안 일하는 노동시간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209시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노동자가 일한 시간만 따지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5일 일하는 것으로 따지면 17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는 이렇게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 즉 주휴 시간도 일한 것으로 포함해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라,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기본급이 17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에 한 달 노동시간을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한 시간당 9,770원이 됩니다. 올해 이제 최저임금 8,350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209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시간 시급이 8,133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좀 더 적게 받은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어가지고 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법 위반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정부가 이렇게 이제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건 사실 대법원 판결하고도 좀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이제 지난 2007년,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 6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급 휴일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일한 시간, 노동자가 직접 일한 시간만 174시간, 한 달에 174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간주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급여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런 대법원 판결 무시하면서 이제 시행령이라는 걸로 이제 대법원 판결을 실은 이제 무시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최저임금을 지금 대폭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에 비해서 16.4% 올랐습니다. 이것만 해도 경제에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는 일입니다.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이제 전면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눈에 많이 띄지만, 그 영향이라는 게 전방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최저임금도 다시 10.9% 올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에요. 이걸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따지면 몇 프로 올랐는가? 2년간 29.1%, 무려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말이 30%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최저임금 올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그 최저임금 상승률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노동시간 계산 방식까지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넘어진 놈을 이렇게 세울지는 못하는 망정 다시 발필질하고 위에서 그냥 짓밟는 이제 그런 경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2년 동안에 30% 오른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현재 또 이제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하는 돈만 급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기본급여를 낮게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이제 커버를 해줬잖아요. 이제 뭐 가령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도 그 뭐 2달에 한 번 준다 할지 3달에 한 번 준다 할지 분기별로 준다 할지 그런 방식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훨씬 더 높여지지 않아요.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현대모비스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700만 원인 회사입니다. 현대 계열사고. 뭐 요즘 돈이 아무리 썩었다 그러지만 대졸 신입이 5,700만 원 받는 거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실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면은 현대모비스가 그 상여금을 2달에 한 번씩 100%씩 지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600%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급여를 이제 보완해 준 건데,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그것에는 계산에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재벌 기업사들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포함해가지고 그 상여금을 몇 번인가 나눠줬던 회사들이 이제는 이걸 매달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 좀 그러게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큰 기업들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상여금을 많이 주는 편인데 이런 기업들은 되게 이제 노조가 있고 이런 문제가 단협이나 이제 노조와의 이제 협상에 의해서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노조가 자기네들이 받은 돈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깎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버티면은 돈을 엄청나게 더 받게 되는데. 사실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주휴수당 자체가 제가 보기로는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의견이 이게 존재할 근거가 없는 이 제도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가 물론 주휴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5일 또는 6일 근무하면 하루 정도 더 쉬게 해줘야 한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고 대부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해서 결정하도록. 사실 그게 맞거든요. 무슨 그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1대1 계약,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에요. 근데 그걸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했다는 게 웃기는 건데 하여튼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뭐 웬만한 나라들 우리가 좀 이름을 알만한 나라들은 모두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주휴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지 일단 돈을 주라 마라 하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만의 경우가 딱 좀 예외적으로 한국과 같은 유급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주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도 최저임금 산정액에 아예 그냥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오는 경우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의 주휴수당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알려진 나라 중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하지 않는 시간에 회사가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데도 돈을 줘라. 좀 그렇게 뭐 회사가 마음이 좋고 그 사정이 좋으면 뭐 줄 수 있죠. 근데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거 뭐 법에 탈을 쓴 사실은 강도의 논리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왜 일하지 않는 시간에 임금을 달라 그러는지 그것도 법으로 강제하는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도는 한국전쟁 직후 굉장히 한국전쟁 직후라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최악의 밑바닥이었던 시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밑바닥이었던 시기였던데 그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워낙 그때는 사람들마다 다 어렵고 생계비도 못 되는 이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입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예요. 게다가 노조가 지금 사회적 약자입니까?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입니다. 민주노총 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법을 뛰어넘어서 법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초법적인, 탈법적이고 지혜법권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성기업인가 거기 상무를 데려다가 경찰 필요 없이 1시간이니까 사람을 죽게 패는 거 보세요. 이게 지혜법권이지 뭡니까? 깡패 조직이지. 대한민국을 지금 흔드는 깡패 폭력 조직이거든요. 이것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경제가 이렇게 언제까지나 희생을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기업들이 사실은 이 주휴수당 말고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이라는 게 있어요. 약정휴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5일 일하면은 일요일 하루는 더 이제 일한 걸 계산해 준다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기업별로 이 약정휴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도 하루 8시간 일한 걸 해주는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은 기업들, 주로 대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원래 이 고용노동부가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려고 원래 그래 했다고 시도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뜻대로 만일 그 시도대로 됐다면은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이 202만 9천 원이 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계 등이 워낙 이제 반발하니까 이건 포기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 관료들, 소위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머릿속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경제 철학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 정말 이런 거 보면 이제 암울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은 사실 시급이 이미 10,000원 넘어갔어요. 다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얼마 전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 언급했죠. 무슨 노동부 가가지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서기관인가, 무슨 여자 서기관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요,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한심해서 정말, 아니, 대한민국 서기관인데 서기관한테 서기관이라는 여자가 남편한테 대통령이 물어보는데 남편한테 물어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게 욕이야. 정말 한심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최저임금을 낮출 것처럼 속도 조절, 낮추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시행령 기정행 해가지고 기업과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오히려 훨씬 이제 키웠죠. 이거 정신병자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말 하지 말든지.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오히려 더 지금 사람을 뒤통수를 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그래요. 성탄 휴가를 가셨답니다. 성탄 휴가.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것이 모두 행복이 돼야 한다, 이런 개소리를 나불댔는데, 하여튼 관련 내용은 김수현이라고 청와대 장하성 후임인 청와대 정치실장을 통해서 보고는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한 이야기로는 이번 주유시가 포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뜻이 반영돼가지고 최저임금을 다시 이렇게 더 강화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확실하게 챙겨서 죽입니다. 아주 쫓아다니면서 죽여요. 그런데 또 지 휴가는 꼬박꼬박 잘 또 챙깁니다. 이게 해외 출장인지 해외 관광인지 해외 쇼핑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해외 순방도 많이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정 주휴 시간이 이렇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내년에는 고연봉을 받는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올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내양이죠. 평균 연봉 6천만 원이 넘는데, 여기서도 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800여 명에 이르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선업체 현장 근로자의 10% 이상의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재벌기업인데. 현대기아자동차 직원 같은 경우는 8,200여 명이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대한민국 최고 급여를 받는 직장이잖아요. 근데도 여기서 8,200명이나 최저임금이 미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이렇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죽이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확실하게 단물 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꿀 빠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이것도 일자리 지원 산하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래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그 일자리 예산을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직원들 해외 연수에 매년 수천만 원씩 투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올해 고용지표는 뭐 작년보다 훨씬 악화됐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이 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주는 해외 연수 이 규모가 지난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직원 28명이 우수 직원 해외 연수래요. 이 명목으로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아니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연수를 이 사람들이 일자리 무슨 연수를 간다는 겁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한마디로 관광지잖아요. 이 연수를 위해서 일자리 예산 7,800만 원 썼습니다. 지난해는 12명인데 올해는 28명. 2배로 훨씬 넘었죠. 투입 예산도 지난해보다 85.7% 증가했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 공무원이 빠질 수 없죠. 고용노동부 공무원도 여기 인솔한다 하면 항목으로 따라갔습니다. 뭐 물론 이 돈도 당연히 일자리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란 데가 2014년 말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10개 정도 였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9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10배로 늘어났는데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늘어난 건 있습니다. 실업자가 엄청 늘었죠. 그래서 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실업급여 상담 창구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래요. 거의 저렇게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취업 지원 창구가 있고, 저기 실업급여 상담 창구가 있는데, 취업 지원 창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무자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왜, 부재중, 그렇게 적어놓고, 사람은 사라지고 없고, 그냥 실업급여 창구만 사람들이 순서가 밀려가지고, 그냥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기 취업 지원 창구 있는 사람들 차라리 실업급여 상담 창구 사람 인력 돌려라.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불만도 나오더라고요. 구직급여 수급자 수, 한마디로 봐서 실업자들이 일자리 잃어가지고 우선 급하게 정부 도움 받는다. 지난해 119만 7천 명에서 올해 11월 올해 다 가지도 않았는데 123만 9천 명입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 실업률은 올해 11월 기준 21.6%라고 합니다. 통계 작성을 이제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죽이면서 일자리에 맞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띵가띵가 하면서 전부 국민 피 같은 세금으로 해외 놀러 다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만든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일자리 만듭니다. 근데 무슨 일자리냐. 일자리를 찾는답시고 국민 세금을 쓰는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쓰기는 써요. 피 같은 세금을 쓰는데 실제로 취업 창구는 할 일이 없어. 한산하고 담당자 부재중 팻말 걸어놓고 사라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소멸돼 가고 있어요. 언감생심이라고 막 그러죠. 감히 꿈도 꿀 수 없다고. 일자리 만들기는 진짜 꿈도 꿀 수 없고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일자리만이라도 제발 없애지 말아달라 하는 게 지금 국민들 지금 피 흘린 피 맺힌 지금 화소연인데 더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환장할 일이죠. 환장. 그런데 여기 다시 확인사살을 하겠다고 문재인이가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하는 시행령이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문재인은 정말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아닌가. 옛날에 우리가 문교육 헌장에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문재인은 민족 말살의 역사적 악마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